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AI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문득 제가 지난 회사 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AI 등장 전과 후로 제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방식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요즘은 AI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AI 도구들을 숨쉬듯이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할 때도, 대학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 제작을 할 때까지 AI는 이제 저에게 가장 큰 도구이자 또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AI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활용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정말 필수적인 AI 도구 4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극히 실용적인 꿀팁만 풀어보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강의 들을 때나 회의할 때 사용하면 AI 도구 네이버 클로바 노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중에 메모를 하느라 정작 중요한 논의를 놓친 적이 있다던가, 강의 필기를 하느라 교수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던가,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이라면 이 클로바 노트는 무조건 사용해보세요. 클로바 노트는 회의나 강의 같은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꽤 좋아서 이것만 켜두면 우리가 대화 내용을 굳이 실시간으로 다 받아적지 않고 그 순간의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클로바 노트를 좋아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녹음할 때 발언자 구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예를 들어 5명이서 팀플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녹음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클로바 노트는 녹음이 끝난 후에 인원수와 대화 유형만 정해주면 이 5명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구분을 해줘요. 결과물을 보면 참가자 1, 참가자 2 이렇게 깔끔하게 인원별로 멘트를 정리를 해줍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팀장님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검색에 참석자 1 또는 팀장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만 모아서 보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제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은 바로 AI 요약 기능인데요.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서 AI가 대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음성을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해주더라도 그 강의가 2-3시간짜리라면 그 텍스트 내용을 다 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AI 요약 기능만 쓱 보고 이 강의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쉽게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어서 이게 꽤 편리합니다. 평소에 회의록 쓰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AI 요약이 회의록에 가한 느낌도 나서 회의록 쓰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클로바 노트도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녹음이 되고 나면 결과물을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긴 해요. 저는 자동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1차로 읽고 조금 너무 이상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클로바 노트를 쓰면서 실시간으로 필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받아 적는데 급급하기보다는 펜을 두고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코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꼭 활용해보기를 권하는 챗GPT입니다. 사실 챗GPT는 지금 현존하는 AI 도구의 끝판왕 수준이라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본업이 개발자이다 보니까 챗GPT의 코딩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챗GPT가 정말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챗GPT가 이렇게까지 코딩을 잘하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고민이 될 정도로 챗GPT가 코딩을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웹 개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간단한 게임을 구동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챗GPT에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뷰닷JS를 사용해서 지뢰찾기 게임을 하는 코드를 짜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정말 뷰닷JS로 지뢰찾기 코드를 짜서 제공해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피드백과 약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줘. 이건 조금 더 개선해줘.
디자인을 더 세련되게 변경해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할수록 코드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Vue.js를 처음부터 독학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텐데 챗GPT 덕분에 그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코드를 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GPT가 정말 누구보다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GPT에게 코드를 요청하고 그 코드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현업에서 챗GPT랑 새로운 언어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내가 앞으로 새로운 언어를 계속 배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딩을 하다 보면 에러나 버그와의 전쟁이 일상인데요. 이게 왜 대체 오류가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구글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챗GPT를 사용한 뒤로 에러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 넣거나 또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그냥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원인을 추측하고 해결책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항상 정답을 주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챗GPT가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개발자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소한 문제나 반복적인 작업들을 GPT가 이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세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시간을 조금 덜 사용하고 좀 더 본질적인 서비스 개선, 다른 중요한 일들에 몰입할 시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챗GPT 덕분에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AI의 도움으로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요. 코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직접 코드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다는 AI로 코드를 짜는 방법을 공부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챗GPT를 정말 잘 사용하는 영역은 학습이에요. 챗GPT는 특히 많은 자료를 빠르게 이해해야 할 때나 또는 복잡한 개념을 쉽게 파악하고 싶을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긴 자료나 논문을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논문을 읽는 목적은 모든 문장을 한 땀 한 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현업에 적용할 점이나 몰랐던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챗GPT에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아주 긴 텍스트에서 핵심만 뽑아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요약본을 통해서 자료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에 아주 좋아요. 또 학습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챗GPT가 아주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더 재밌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못하고 넘어갔을 내용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쉽게 알려달라고 계속 쪼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코딩을 할 때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챗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챗GPT를 활용해보는 거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제가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노션 AI인데요. 여러분 요즘 노션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노션에도 AI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요즘은 노션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작할 때는 저는 오히려 챗GPT보다 노션 AI가 훨씬 더 유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노션 AI는 다른 AI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노션 AI의 특별한 점은 내가 쌓아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AI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주거나 또는 이 AI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서 답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션 AI는 내가 노션에 쌓아둔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노션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 단계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내가 쌓아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 기록이 쌓여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노션 AI에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 콘텐츠 주제를 추천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AI가 내가 기록해둔 내용을 분석해서 콘텐츠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미 내가 쌓아둔 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적합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콘텐츠의 구조를 짤 때 유용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전부 다 노션 페이지로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이 노션 AI를 활용하면 콘텐츠의 흐름이나 큰 틀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요. 내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썼던 다른 페이지들을 참고해서 이 콘텐츠의 뼈대를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AI가 이전 자료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구조를 제안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럽고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콘텐츠 기획에는 노션 AI를 사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콘텐츠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노션 AI를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기록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기능을 활용할 때 그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쌓아둘수록 AI의 제안도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노션에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노션 AI를 좀 더 잘 활용해보고 싶어서 노션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제 기록들을 꾸준히 쌓아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료가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노션 AI를 꼭 활용해서 효율적인 컨텐츠 기획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유튜브 영상이나 PDF 파일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릴리즈 AI라는 서비스예요. 릴리즈 AI는 긴 영상이나 PDF 또는 웹사이트 문서를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인데요. 유튜브 영상 링크나 PDF 파일 같은 것을 업로드만 하면 이 전체 내용을 아주 구조화된 형태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콘텐츠를 다루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어요. 먼저 유튜브 영상 요약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영상 링크를 넣기만 하면 릴리즈 AI가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별로 정리해주고 챕터별로 주요 주제를 나눠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강의 영상이 있더라도 이 AI가 요약한 내용만 훑어보면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을 알고 난 뒤로 정보성 영상이나 강의를 훨씬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DF 파일 요약 기능인데요. 긴 보고서나 연구자료 같은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 AI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요약을 해줄 때 챕터별로, 섹션별로 요약된 내용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룰 때 지금 이 부분을 자료의 어떤 위치에서 발췌를 해왔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이 릴리즈 AI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설정 없이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거나 웹페이지 링크를 입력하거나 PDF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알아서 바로 요약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는 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컨텐츠의 핵심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도구라서 강력히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AI 도구를 4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개인의 역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양한 AI 도구들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정말 꿀템이다 싶은 AI 도구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AI 관련된 이야기들, 더 구체적인 꿀팁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AI랑 같이 갓생 살기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